네, 오늘 코스닥 시장이 전체적으로 부진하면서 특별하게 강하게 이슈가 됐었던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중에 또 강하게 올랐었던 종목을 몇 종목 뽑아왔는데 네. 가장 먼저 IM입니다. IM이 그 지난주에 구글 지도 반출 관련돼서 크게 이슈가 됐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16조 원 규모 피코 프로젝터 시장에 재진출한다는 소식 때문에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3년도에 이런 미니 빔 시장에 한번 진출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판매량이 부진했고 더 이상 이제 신제품을 만들지 않으면서 이런 이제 미니 빔 시장을 좀 접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지난달이었죠. 지난달 이 삼성의 갤럭시 시리즈와 이 S 빔을 이용해가지고 75인치 이상 큰 화면에 이러한 영상이라든지 사진을 볼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제 S 빔 시장에 새로 진출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이목이 집중되면서 IM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 미니빔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LG전자가 주도를 하고 있었던 시장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 미니빔 시장을 이탈하고 LG전자가 이런 미니빔 시장으로 조금 틈새 시장을 공략을 하고 그다음에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그 LG전자의 그 LED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2011년부터 6년 정도 계속적으로 매출 대비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었던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새로 이제 미니빔 시장에 진출한다는 것은 이런 이제 LG전자와의 경쟁 구도가 좀 심화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미니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60 선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2018년까지 뭐 한 16조 원, 17조 원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 좀 큰 시장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IM이 지금 미니빔과 관련해서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IM은 그 삼성전자에 직접적으로 이 미니빔 관련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 게 아니라 관련 AR 관련 종목으로 엮여 있고 그리고 피코 프로젝터 모듈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네. 동반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하죠. 네, 다음 종목은 제노포커스입니다. 제노포커스는 반도체 3D 낸드 투자 확대 기대감 때문에 동반 강세를 나타냈었던 종목인데요. 이제 제노포커스의 가장 큰 주력 매출 구조가 효소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효소 중에서도 특히 카탈라지라는 이 효소 물질은 반도체 공정 중에서 습식 공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습식 공정에 사용되는 물질이 과산화수소가 되겠습니다. 이 과산화수소를 이제 사용한 이후에 분해를 하고 이제 저장을 하는 그런 이제 과정이 있는데 이런 과산화수소를 좀 분해를 하는 친환경 물질을 이제 제노포커스가 갖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3D 낸드 쪽으로는 연평균 한 12% 정도 성장세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노포커스의 카탈라제라는 물질이 지속적으로 조금 꾸준히 관심을 매출 증가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제노포커스의 다른 이제 매출 구조는 면역 증강 물질에 대한 효소도 개발하고 있고 그다음에 원료 의약품 관련 이제 효소도 같이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기업별 맞춤형 효소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기업별로 맞춤 효소 제작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전방 산업에 확대적으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다음 종목은 휴젤입니다. 지난번 이제 2분기 실적이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다시 한번 갈아치우면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잘 잡아주는 흐름을 보였었고 지금 뭐 3% 이상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동안 지수가 많이 올랐었던 그런 부담도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그동안 2분기 실적보다는 3분기 그리고 4분기의 성장성에 좀 주목을 하면서 오늘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보툴리눔 톡신이라는 이런 보톡스에 대한 이제 생산이 이제 4월부터 이제 본격 공장 가동이 시작되면서 생산 능력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중국이라든지 미국의 임상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면서 앞으로에 대한 중장기 성장 동력 또한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사실 휴젤에 대해서는 추가 상승 여력이 지금도 충분하다라는 의견들이 증권사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상장한 지 그다지 오래는 되지 않아가지고 어느 정도가 적정 가격인지 우리가 가늠하기가 약간 어렵잖아요. 동종업계 대비해서 평가를 해본다던가 적정 생각하시는 주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듣고 싶은데요. 네, 이미 그 관련 종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 보톡스라든지 뭐 필러, 메디톡스도 관련 기업으로 엮여 있는데 지금 뭐 중장기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지금 주가가 42만 1,000원 부근으로 네. 형성이 돼 있는데 약간 부담스러운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죠. 성장 모멘텀에 대한 그런 이제 프리미엄이라든지 그다음에 하반기부터 추가적으로 임상이 완료되면서
매출, 글로벌 매출 다변화가 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좀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한 45만 원에서 47만 원까지는 좀 무리 없이 좀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도 알아볼까요? 네, 다음 종목은 서울반도체입니다.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3년도경에 강하게 상승 추세를 나타냈었던 그런 종목이었죠. 네. 정부에 대한 이제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 그리고 LED가 이제 반드시 이제 필수 조명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강세를 보였었는데 그 이후에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약세로 전환했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중국의 저가 LED의 공세에 못 이기면서 추가적으로 약세를 나타냈었고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한 부진이 이어지면서 성장 동력을 작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는 주가의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이제 상황도 있고, 그런데 지난해 LED 업황 같은 경우에는 전년대에 비해서 8%가량 하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LED 업황이 좀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TV나 뭐 스마트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LED TV가 없어지고 좀 없어지는 추세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OLED TV가 이제 OLED TV라든지 스마트폰, 이제 OLED 업종 쪽으로 많이 기우는 상황에서 이제 LED 업종이 조금 부진은 면치는 못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 흐름은 중국의 LED 업체 쪽으로 꾸준히 보조금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난해부터 이 보조금을 줄이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LED 칩 쪽으로 LED 칩의 가격이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였었는데 어느 정도 하락이 좀 멈춰주고 좀 조정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중국 쪽에서도 LED 패키지 쪽으로 가격을 인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조금 검토를 하면서 LED 업황이 어느 정도 하방을 좀 지지하고 바닥을 다지고 그다음에 조금 추세를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기대감 때문에 좀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음 종목은 좀 간략하게 알아볼까요? 네, 다음 종목은 유진기업입니다. 유진기업은 이제 시멘트 업종으로 좀 집중하고 있는 업체였었는데요. 새롭게 내일이죠. 리모델링 인테리어 쪽으로 해서 홈데이라는 이런 브랜드를 론칭한다는 기대감 때문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리모델링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그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지어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이 아마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의 성장성을 좀 보면서 유진기업이 리모델링에 새롭게 진출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도 역시 쉽지 않은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1차적으로 뭐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 어느 정도 바닥을 다졌다 이렇게 좀 평가가 나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다시 매도로 전환을 했죠. 이런 부분이랑 같이 이제 기관의 환매 물량까지 이어지면서 지수를 끌어내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어제 일제히 뭐 강세를 보이던 이제 OLED 장비라든지 반도체 그리고 뭐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다 부진한 흐름을 보였었고요. 뭐 장 중반까지는 약세의 흐름을 보이다가 장 중반 이후부터는 외국인의 매도량이 좀 줄어들면서 좀 반등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지만 뭐 기관의 매도 강세가 지수를 좀 하락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별로 살펴보시면은 뭐 통신과 인터넷 업종이 소폭 반등세를 보였는데 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일한 장 중반까지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었는데 유일한 빨간불이었죠. 홈캐스트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이런 통신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카오가 어느 정도 하락폭을 좀 줄여주면서 조금 이제 지수의 반등을 이끌었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이 어제 한 500억 원 정도 순매수세를 보였고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반대로 300억 원 이제 순매도세를 보였는데 지금 뭐 장 후반까지 좀 살펴봐야겠지만 조금 하락을 만회를 하면서 조금 부진한 하락폭을 만회를 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 뭐 장 중반까지 약세를 보였던 OLED라든지 반도체 업종이 좀 하락폭을 줄여주면서 조금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하방을 좀 지지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조금 전체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좋지 않은 것은 또 코스닥입니다. 키워드를 구원투수 없는 코스닥이라고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구원투수 계속해서 없을까요? 좀 언제쯤 생길까요? 저도 빨리 구원투수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지금 구원투수가 없는 코스닥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코스피에서는 단일 삼성전자라든지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순환매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상단에서 의미 있는 기간 조정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닥에서는 특별하게 지수를 받쳐줄 만한 수급도 없고 그리고 업종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모멘텀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장 후반에 소폭 반등이 나오면서 낙폭을 줄여주긴 했지만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주가의 턴어라운드 시점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에 불과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가장 크게 코스닥 지수를 좀 끌어내리는 역할이 이제 그 기관이죠. 기관의 매도세가 지금 10거래 이상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기관의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니까 단기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지만 오히려 더 이상 이제 코스닥은 좀 힘든 게 아닌가, 좀 더 지켜보고 이후에 다시 들어오자, 이런 식으로 좀 포지션을 조금 잡고 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어느 정도 하락 추세는 좀 의미 있는 조정 기간 좀 거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기관의 매도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시면은 코스피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올해 3분기라든지 4분기 이익 추정치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연기금이라든지 뭐 금융투자 이런 쪽으로 해서 코스피 대형주로 해서 순매수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런 코스닥 중소형주들은 하반기 실적 이익 추정치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실적을 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안정적으로 접근하자, 보수적인 관점으로 투자자들이 좀 임하면서 상대적으로 코스피에 비해서는 코스닥이 좀 약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코스피 대형주를 사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엉덩이가 무겁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아예 중소형주를 포기하자니 조금은 아쉽고, 그리고 어차피 지금 개인 투자나 모든 투자자분들께서 중소형주들을 보유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좀 하락 수익률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냐 하면은 네. 좀 하반기에 실적 호전주 그리고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잡아가되 좀 차분하게 길게 보고 가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불확실성이 조금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도 앞두고 있고 다음 주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변동성이 좀 높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후반에 조금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낙폭을 줄여줬던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바닥을 다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조금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내일 뭐 당장 강하게 올라간다, 그렇게는 좀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으로 자금이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좀 조정 흐름을 거치면서 바닥을 다지는 그런 구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기금의 순매수세가 좀 올해 하반기까지 좀 이어지면서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뭐 하방을 지지하면서 단기 조정 구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아직까지 특별히 강한 매수 주체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 외국인의 매도로 전환했고, 그리고 기관의 환매 물량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이 어느 정도 수급이 돌아서는지 그런 부분을 좀 주목을 하면서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하락의 멈춤과 좀 돌아섬을 좀 확인하면서 투자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코스닥 중소형주들이 좀 부진하면서 단기 이제 테마 강한 대선 테마라든지 단기 이슈가 높은 종목들로 해서 이제 투기성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급등 수익을 바라고 그런 종목들을 좀 매수를 하시기에는 좀 리스크 요인이 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보다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중장기적으로 실적 모멘텀이 살아있는 뭐 OLED라든지 아니면은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 해가지고 길게 보고 가시는 전략이 좀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바이오와 관련된 종목을 준비를 하셨는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앞서서 바이오 쪽은 지금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쪽 기업을 준비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오늘 준비한 기업은 바이넥스입니다. 바이넥스는 의약품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는데요. 의약품 위탁 생산 쪽으로 매출의 3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오송 공장의 가동에 따른 비용이 늘어나면서 2분기 실적이 좀 부담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그리고 3분기 같은 경우에도 크게 실적이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고정 비용들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지만
올해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 네. 그리고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바이오로직스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연내에 상장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런 바이오 시뮬러 관련 종목들도 동반 이제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하반기까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올해 초였죠. 올해 초에 이제 중국 쪽에서 투자가 들어온다는 소식 때문에 강하게 상승한 이후에 상단에서 큰 박스권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중국의 투자가 지분 투자 또는 뭐 아니면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고요. 여러 가지 조인트 벤처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중국의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 동력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언제쯤 가시화가 될까요? 근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라든지 내용은 지금 언급되지 않고 예.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연말쯤에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좀 발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상반기죠. 내년 상반기에 일본의 그 에이프로젠의 본격적인 생산 기대감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 4분기 이후 그리고 내년 초까지는 좀 긍정적인 주가의 상승 탄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천천히 뭐 3분기도 아직까지는 뭐 실적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이진 않고 대신에 4분기 정도에는 긍정적으로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시장의 의견이 있고 중국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는 가시화된 게 없잖아요. 네. 어느 정도 시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좀 두고 볼까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단기적으로 코스닥이 많이 빠지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중소형주 그리고 뭐 바이오, 반도체, IT 이런 업종들은 전체적으로 다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바이넥스도 어제 강하게 상승을 했지만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위축되면서 조금 조정 흐름을 나타냈었는데요. 지금 바닥을 좀 다지면서 지수 상단에서 좀 바닥을 좀 다지면서 물량을 좀 모아가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올해 3분기까지는 차분히 좀 잡아가는 전략으로 좀 대응하시면은 올해 뭐 하반기 그리고 또 내년 초까지는 뭐 긍정적인 주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천천히 모아가면서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바이넥스 말씀해 주셨습니다.